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편을 들어갑니다. 자, 단원별 문제풀이 이제 첫 시간인데요. 단원별 문제는 각 영역별로 8가지 영역인데 영역별로 해서 모두 4가지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4가지의 파트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목차를 보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각 영역별로 모두 4회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할 때 각 챕터당 2강입니다. 25문제를 13문제, 12문제에서 2강씩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4, 2, 8 한 영역에 8강으로 진행이 되고 8영역이다 보니까 8, 8에 64, 64강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13문제, 12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30분에서 35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짧은 것은 20분대에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인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챕터 1을 보면 인간의 발달과 사회환경, 정신역동이론이 있습니다. 챕터 2에 보면은 인지행동이론과 인본주의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학자들의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전에서 즉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10문제 내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입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가 태아에서부터 노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아에서 노년기까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9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챕터 4입니다. 마지막은 환경체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회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사회환경의 수준, 미시, 중간, 거시체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하는 내용인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잘 봐놓으시는 게 좋고 여기에 문제는 적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도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챕터 1에 해당되는 인간의 발달과 사회환경, 정신역동이론에 대해서 봅니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이 여러 분이 있죠. 지그문트 프로이트,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 그 다음에 심리사회이론에 에릭슨이 있고요. 분석심리이론에 융이 있습니다. 개인심리이론에 아들러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신역동 이론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학자들까지가 바로 챕터 1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기출 경향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풀이를 꼭 보셔야 되겠죠. 2017년도 제15회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강의를 보실 때 맨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특징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2017년도 15회차에서 박스형의 지문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정형화되어 있었지만 2017년도 15회차부터 박스형의 아래 지문, 즉 선택지라고 하는데 그 선택지가 박스형 문제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부터 실전 문제까지 박스형의 지문이 모두 다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출제 경향에 맞춘 겁니다. 자, 1번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이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에 하는 기여가 있는데요. 그 기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보다는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안정성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발달의 원리를 말할 때 안정과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2번이 잘못되었고요. 그
그 다음에 3번 특정 발달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주는 게 인간 발달 이론입니다.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발달상의 차이, 이것을 개인 차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한 문제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죠. 인간 발달의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 맞습니다.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속적 과정이라고 하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죠.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연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다. 맞습니다. 유전에 의한 것만도 아니고 환경에 의한 것만도 아닙니다. 신체적 발달의 1, 지적 발달의 2, 성격 발달의 3 등 각 측면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가 틀렸습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나 지적인 것이나 성격적인 것이나 인지적인 것, 지적인 것이죠. 정서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문으로 나올지 모르니까요. 상호작용적, 상호의존적,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의 영향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특정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에릭슨이 말한 점성의 원리, 점성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실천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는 실천에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행동을 정확히 사정하기 위해서, 어세스먼트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각 발달 단계와 과업에 비추어 무엇이 정상인지의 여부와 개입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발달 단계 과업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인간 행동과 각 연령별 발달 단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지문 들어갑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실천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요.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로 사회복지사는 개입해야 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활용은 즉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이러한 지식은 실천의 계획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5번 지문은 예전에 초창기 때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실천의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실천에서는 접수, 조사 및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및 종결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 개입 단계 자리에 조사와 어세스먼트, 조사와 사정 단계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을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조사와 사정 단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5번 지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자, 전반부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목차에서 전공소정 목차에서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다음 인간의 발달 원리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전공서적에 있는 문장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쳐서 번호를 매겼고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살짝 튼 겁니다. 개인마다 발달 정도는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고요. 발달의 변화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원리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자, 연속적인 과정이지만 개인마다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전과 환경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고 개인차가 존재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에서 발달은 끊어요. 이전 단계의 발달과 합 성취에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이전 단계의 발달과 합 성취 정도의 영향을 받는 그래야 돼요. 영향을 받는 점성의 원리가 있으며 그래야 돼요. 자, 어떤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지. 이전 단계 영향을 준다 그러면 틀리죠. 이전 단계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최적의 시기라고도 하죠. 결정적인 시기, 최적의 시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발달 원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5번 지문도 맞고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4번입니다. 점성의 원리가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5번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인간 발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환경에 대한 공포와 혐오 대신 독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독특성을 이해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개별화를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마다 환경에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화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실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1번 지문 맞습니다. 정상과 병리의 구분을 위해 연령별 정상적 발달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양육 환경이 있고 유지 환경에 적응하며 상호작용함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실천에서 파이,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의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는 병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치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틀린 거 아시죠? 사회복지 실천 관점은 병리 관점이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보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보는 강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나 동료가 자신의 다른 영적 신념을 가지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 배제입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4번이 답이죠. 다른 질문들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관점은 강점 관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가 워밍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자들의 이론이 등장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설명 중 옳은 것은 입니다.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제시한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1번 들어갑니다. 부모에 의한 배변 훈련은 후에 성격 발달의 효과를 나타낸다. 배변 훈련이 중요한 단어는 뭐죠? 항문기입니다. 1번 탈락입니다. 2번 들어갑니다. 남아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해 성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아 적대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성 부모죠. 남아와 어머니는 따라서 이성 부모에 대해서 성적 친근감을 느낀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세 불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문기가 아니라 남근기다. 이렇게 배우셨죠? 남근기 내용입니다. 앞에 2번 앞에 항문기로 돼 있으니 틀렸습니다. 성숙한 이성관계의 밑줄. 성숙한 이성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성숙과 주체성을 지닌 성격을 가지는 시기는 남근기가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3번 지문도 탈락입니다. 잠복기입니다. 이전 단계까지 경험해온 성적 욕망이나 성적 갈등 현상이 잠재되고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죠. 활발한 문화 활동과 또래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이 또래는 바로 동성 친구가 됩니다. 성적인 본능, 리비도가 잠복되기 때문에 동성 친구의 또래를 말하고 승화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네, 4번 지문 잠복기 맞습니다. 1번 지문은 항문기, 2번 지문은 남근기, 3번 지문은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지문 들어갑니다. 5번 지문은 여아가 나왔습니다. 여아는 아버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남근 선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남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대비되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됩니다.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남근 선망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오답 노트를 하면 이때는 남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식기가 아니었네요. 6번의 답은 4번이 답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한 문제 계속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옳은 것은입니다. 성적 에너지가 집중된 신체 부위는 성적 에너지를 우리가 리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집중된 신체 부위는 구강기, 남근기, 항문의 순으로 바뀐다. 아닙니다.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구강기 그 다음에요. 네, 남근기가 세 번째가 되고 항문기가 두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 이 말입니다. 1번 탈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심리적 욕구가 상당히 결핍되어도 아동은 다음 단계 순탄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고착현상,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고착 현상이 나타나서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항문 폭발적 성격은 배변 훈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항문 폭발적 성격 또는 항문 보유적 성격, 항문 폭발적 성격, 항문 보유적 성격. 자, 이 두 가지는 배변 훈련이 잘못되었을 때, 배변 훈련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변 훈련이 잘못된 경우 형성되는 성격이 항문 폭발적과 항문 보유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남아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남아가 남자, 아버지도 남자, 따라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입니다.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로 이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컴플렉스 해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죠? 남아는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했으니까 4번 지문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로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고요. 거세 불안은 아버지가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간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거세 불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지문은 모두 다 빼시고 거세 불안은 남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성적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니에게 음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도 이 거세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세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세 불안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이 5번 지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해결했고요.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는 프로이트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하는 거 보니까 지그문트 프로이트고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위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이고 시험에도 이런 문제는 이미 나왔고요. 구항, 남, 잠, 생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단계가 되고요. 신불, 외운 대로 자수,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근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열, 그 다음에 정체감 성취대, 정체감 혼미. 예, 여기는 청소년기 맞습니다. 생식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 여기 뭐예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체감 성취 대 정체감 혼미. 답은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9번 문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하 프로이트라 하고요.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프로이트는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방체계에 근거한다. 오답 노트 오른쪽에 하겠습니다.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개방체계에 입각한 것이죠. 탈락입니다. 2번 성격 형성은 강력한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 추진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성적 충동, 공격적 충동하면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됩니다. 자, 2번도 탈락, 3번 들어갑니다. 프로이트는 타율적인 자아를, 에릭슨은 자율적인 자아를 강조한다. 예, 맞습니다. 프로이트도 에고를 말했고 그 다음에 에릭슨도 에고를 말했지만 두 가지 에고의 성격은 다릅니다. 프로이트는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드, 원초화를 강조했고 에릭슨은 에고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타율적인 자아를 이야기한 사람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고 자율적인 자아를 이야기한 사람은 바로 에릭슨이 된다. 3번 질문 맞습니다. 충동은 통제권 밖에 있다. 충동은 통제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연관성 있는 것이 충동은 통제권 밖에 있답니다. 프로이트는 전 생애를 걸쳐서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성격은 전 생애를 걸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는 사람은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앞에도 틀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에릭슨의 비교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고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방어 기제에 관한 것인데 안나 프로이트의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라도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활용하는 일종의 적응 기술을 우리가 뭐라 하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기억 지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어 기제의 목적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불안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방어 기제 사용에 있어서 정상적 또는 병리적 구분이 있다. 정상적, 병리적 구분은 4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가지수와 연관성이 있는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횟수와 연관성이 있는 강도입니다. 세 번째는 연령에 적절한 정도인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불안이 감소되고 나서는 쓰지 않아야 되는 철회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정상성과 병리성을 구분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지문 맞습니다. 방어 기제의 사용은 의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무의식적 과정입니다.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한 사람은 방어 기제를 사용할 때 한 가지만을 사용하게 된다. 틀렸습니다.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다. 한 가지를 쓸 수도 있고 2가지를 쓸 수도 있고 3가지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잘 기억해 주십시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 기제의 문제는 뭐니 해도 사례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11번 문제 패턴인데요. 방어 기제 중 사례, 애가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애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지문을 찾는 것인데요. 어려운 과제를 주었을 때 그것을 아예 잊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예 잊어버린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깜빡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억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었을 때 그것이 의식 위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것이죠. 무의식 영역으로 추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예 잊어버리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한다. 반동 형성입니다. 정반대로 하는 것이죠. 시험을 잘못 치른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었다라고 가로 다른 것을 탓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투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했다면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자, 결함이 있을 때 이 결함을 우리가 보상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대치라고 하는데요. 대리형성이라고 합니다. 대리형성. 대치와 대리형성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비슷한입니다. 자,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뭘 하면 되죠? 입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대치, 대리 형성이 되고요. 보상은 결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결함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상이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얕잡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고추는 일종의 결함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우와 신포도는 합리화. 많이 아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을 바로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하죠. 신포도형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의 기제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여우와 신포도는 신포도형 합리화라고 말합니다. 달콤한 레몬형 합리화, 투사형 합리화, 망상형 합리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11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는 대치, 대리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들어갑니다.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문제고 옳은 것은입니다. 구, 항, 남, 잠, 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5개 연결되는 문제가 나오면 앞에부터 보세요. 앞에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구강기 때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보인다. 맞습니다. 구강기 때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분화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분화는 일종의 자율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성 하면 생각나는 게 에릭슨이고 에릭슨의 자아수는 2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분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로 말하면 학문기와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뒷부분 틀렸습니다. 학문기입니다. 리비도의 방향이 학문으로 이동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공격적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바로 구강기가 됩니다. 그 근거는 구강 공격적 성격이란 게 있어요. 구강 공격적 성격. 구강기 때 잘못 형성된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구강 공격적 성격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공격적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며 잘못 발달될 경우 잘못된 발달로 주체성 혼란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 인식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잘못 발달했을 때 주체성의 혼란은 생식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남근기가 아니라요. 활발한 문화활동과 같은 승화 현상이 나타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복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나타나며 동성애 부모와 동일시를 꾀한다. 이게 뭐죠? 네, 남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앞에 했던 문제와 약간 유사한 패턴의 지문도 있고 1번과 2번 같은 이런 좀 다른 지문들도 있죠. 다른별 문제풀이의 묘미는 뭐냐면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기억해내고 또한 그것들이 나중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비슷하거나 유사한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에릭슨의 자아 심리 이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에릭슨의 위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며 특정 단계의 위기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패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릭슨의 위기라고 하면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뒷부분에 있는 불신감이나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에릭슨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 특정 단계의 위기의 해결 이것은 이전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 단계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도 순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전 단계의 성패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전 단계의 성공과 실패를 말한 게 성패인데 관련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1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성격 발달이 자아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를 통해 형성된다고 가정된 반면 프로이트는 원초에 의해서 지배됨을 강조합니다. 이번 지문은 에릭슨과 프로이트의 비교였는데요. 여기에서 자아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에릭슨입니다. 원초에 의해 지배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프로이트가 됩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모든 심리는 반드시 생물학적, 행동적, 경험적, 사회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됨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심리와 사회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그래서 모든 심리는 반드시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13번에 1번 지문이 잘못되었고 4번, 5번 들어갑니다. 에릭슨의 주요 개념에 점성의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성격은 각 요소가 다른 요소에 체계적으로 관련되면서 적절하게 연속적으로 발달되는 개념입니다. 이전 단계 발달과 합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연속적인 발달 개념이 바로 점성의 원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점성의 에릭슨의 이론이 다른 이론과 구분되는 점은 개인의 성장의 문화, 동그라미 이게 이제 사회적 요인이 되죠. 이게 사회적 요인이 되는데 문화가 기여하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이 에릭슨 이론의 공헌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1번은 특정 단계의 위기 해결은 이전 단계의 성공과 실패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3번 문제까지 전반부 문제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12문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